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오늘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이어서 복귀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도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폭로, 이 폭로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어제 이 법원에 나와 이 취재진 앞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취재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심경 변화 이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선 자금은 이재명 대표 직접 지시가 있으셨던 건가요? 김문기 처장 몰랐다고 이재명 대표가 진술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조사 태도 좀 바꾸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데요. 제가 좀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참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고, 누구에 대한 착각이었나요?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1년 가까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침묵을 지켰던 유동규 전 본부장,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형제라고 불렸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이 마음을 바꾸는데 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된 4명, 자, 그림으로 잠시 보시면은, 자, 김만배, 김용, 정진상,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이렇게는 과거에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형제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운 핵심 인물로 불렸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라고 불렸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고 본인이 좀 순진했던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다. 1년 동안 지켰던 침묵을 깨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배신감이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동규 씨가 쓰는 단어들을 분석을 해보면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신감, 착각, 비정하다, 형제들, 진면목, 이 5개의 단어를 연결해 보면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가 추측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죄는 내가 받되 이재명 대표가 지은 죄는 이재명 대표가 받아라 라면서 지금 폭로전을 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1년 동안 침묵을 지켰지만 뭔가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신뢰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본인을 지켜주지 않았다. 여기에 지금 배신감을 좀 느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본인의 바뀐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공세적인 방어,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1년 동안 감옥에 있다는 거 정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이 형제하기로 했다 치더라도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만약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증거를 감추거나 입을 맞추거나 이런 모의가 될 것으로 보고, 또 면회를 가도 다 녹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아마 저분도 아실 거예요. 면회 오거나 본인과 접촉하는 과정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걸 아는데 왜 이 대목에서 그런 배신감을 이야기하느냐. 저희들이 추측할 때는 본인의 입장 변화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앞으로 4년 반 정도가 남았는데 그동안에 저 무거운 죄를 본인 혼자서 뒤집어 쓰기에는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데 이것을 정치적 딜을 통해서 형량을 좀 깎는 이런 형태로의 접근의 길이 보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회유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이유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변한 것이고 입장이 변한 것이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은 조금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혼자 뒤집어 쓰는 게 억울해서 이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억울하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 팩트 다른 것은 네. 본인한테 주어진 죄를 조금 낮추고 싶다라는 욕심도 함께 깃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앞으로 추가적인 폭로를 계속하겠다고 재차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자금 관련해서 어떤 명령이나 지시를 했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 자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그 본부장님께서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으셔서 예, 그 사안은 아닙니다. 그 다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 사안은 아닙니다. 자, 그 사안이 아니라 다른 사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요, 얼핏 들으면 뭐 질문에 요점이 잘못됐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다시 들여다보면요, 대선 자금 말고 또 다른 사안이 있는 건가? 라는 의심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기자들은. 그건 또 그럼 무슨 사안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저는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무슨 언급이 있었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어리석게 정치할 분은 아니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유동규 씨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대장동 사건, 네. 그다음에 위례, 백현동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 대장동 사건은 성남의 뜰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민관 합동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보상을 적게 해주고 이익은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차익이 엄청나게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도대체 누가 역할을 한 거냐, 누가 그 결정을 한 거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고 그것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 씨가 하는 얘기는 그 과정에서 결국 그 책임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정한 것이다라는 네.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어떤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지가 정말 관심사인데 재판에 나올 때마다 앞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재차 폭로를 예고했던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나온 것 이상의 무엇이 나올 수 있을지 저희들도 궁금해요. 이분이 그동안의 진술, 지난 1년 동안의 진술 자체가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의 공소장도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오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뇌물 부패방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자금법에 적용을 받게 되었다. 네. 이것만으로도 이미 유동규 씨를 비롯해서 다른 관련자 모두가 다 굉장히 형량을 감경받게 되는 사유가 발생된 것이죠. 네. 이것부터 해서 저분들을 비롯해서 대장동 일당이라고 불려지는 저분들이 정치자금법에 적용을 받는 순간 굉장히 형량 감경의 사유가 발생된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이익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맞추기 위한 앞으로의 본인들의 주장을 저는 재판 과정 그리고 언론전까지도 함께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이런 언론전은 사실상 확인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유동규 씨는 이재명 당시 시장 지사와 직접 만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기껏해야 김용이나 정진상 씨 통해서 만나는 이런 관계라는 것이 이분의 말을 통해서도 다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분의 주장은 그야말로 저분의 주장에 불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현재 칼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져 있습니다만 네. 이것을 확인을 시키려면 결국 김용, 정진상의 이런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지 네. 결국 그러면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단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네.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여론전 아닌가 네.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